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현장 의정 포커스 장주영 PD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나타냄과 동시에 세계적인 자연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DMZ인데요. 최근 정부와 경기도가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밝히면서 DMZ 접경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진각이 있는 파주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데요. 사실 DMZ의 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남북의 인식과 접근 차이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과연 DMZ 세계평화공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평화공원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과 함께 파주시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파주를 비롯한 DMZ 접경 지역에서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유치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성이었는데요.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큰 그림만 그리다 보니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 과연 DMZ 관광사업이 지역과 밀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신현석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도의원 신현석입니다. 의원님 지역구는 파주시입니다. 파주시는 DMZ 관광의 메카로 불리는 곳인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 역시 이곳에 세계평화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안보 생태관광의 보고로서 파주시가 가진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보 생태관광의 보고로서 우리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바로 DMZ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주 DMZ 지역은 개성공단과 육로로 이어진 유일한 통로이자 임진각을 비롯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판문점, 제3땅굴 도라전망대,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남북한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수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연간 500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고 외국인들 역시 60만 명이 넘게 찾아오는 경기 북부 최대 관광지이자 세계적인 안보 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MZ는 세계가 주목하는 안보 생태계의 보고로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약 60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 생태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임진강과 자연 습지, 갯벌 등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대한민국 청정의 생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현재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관광 및 생태 환경 보존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 계획 중에 있었는데요. 그 사업들이 자리를 잡는다면 파주시가 세계적인 안보, 생태 관광의 메카로 우뚝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DMZ 관광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주 DMZ 지역은 세계적인 안보 생태 관광지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세계평화공원 조성 발언 이후 더욱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이에 따른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현재 DMZ 관광이 안보 관광에만 치중되고 있고 인근 지역과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은 미흡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간 500만 명이 찾아와도 유명한 임진각, 판문점, 제3땅굴을 둘러보고 선내지 4시간 만에 훌쩍 떠나버립니다. 결국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DMZ 관광사업에 따른 파급 효과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DMZ 관광사업이 지역 밀착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역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파주시와 지역 주민 차원에서도 여러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들이 있나요? 현재 설립 중에 있는 가칭 파주 농업인 소협동조합이 바로 그러한 생각을 반영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주 DMZ 관광지 인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상품을 특화시켜 자생력을 가진 농촌 마을과 농장, 농원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마을에서 수많은 노력과
상품 개발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단위의 한계와 연계 사업의 미비 등으로 주변에 DMZ 관광이라는 빅마켓을 두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파주 새꺼마을, 가막산 산모로 은성농원, 옹심원, 현인농원 등 지역의 친환경 마을 5곳, 파주시 의원들과 노력하여 지역 연계 사업이 가능하도록 같이 파주 농업인 소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DMZ 관광 사업이 지역 주민과 연계돼야 지역뿐만 아니라 파주시 역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지역에서 농촌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 한 분을 만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골마을 촌장 김교화입니다. 제2농장은 4계절 체험장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떡매치기, 고구마 캐기, 밤 줍기, 또 동물원 먹이 줍기, 옛날 향수에 묻혀서 제기차기라든지 또 콩타작, 수영장 있죠. 눈썰매장 있죠. 한겨울에는 눈썰매장이 있어서 늘 오실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봄에는 억만성의 축제, 단오축제, 파주 단오축제를 새골마을에 열고 있습니다. 창포에 머리 감고 그네 뛰고 각종 민속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한여름에는 물놀이 축제, 가을엔 배따기 축제.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4계절 쉴 수 있는 공간에다가 우리 농업보고 문화를 접목시킨 저희 새골마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DMZ 사업과 연계되어야 그 빛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반대로 DMZ 관광 사업 역시 지역과 연계해야만 세계적으로 차별성 있는 상품이 될 것입니다. DMZ 관광 사업이 지역과 밀착돼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하는 점이 있다면요? 향후 DMZ 관광 사업의 발전에 있어 지역과 더욱 연계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관광 코스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뽑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DMZ 관광 지역과 부근 농촌 마을과의 연계 관광이 가능하도록 DMZ 관광지와 주요 농촌 마을들이 있는 셔틀버스 도입이 필요하고요. 둘째, DMZ 관광지 인근 지역에서 재배되는 친환경 농산물들을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에 친환경 농산물 상설 판매장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해당 주요 농촌 마을이 관광객들에게 원활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DMZ 관광 안내도 DMZ 지역의 관광지 등의 농촌 마을에 대한 설명과 볼거리, 먹거리 등의 관광 안내와 안내 간판 등의 설치가 필요하고 마을 해설사 제도가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의회는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역할도 중요했는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DMZ 관광지역은 우리나라와 경기도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대책은 관광버스가 고작이어서 정부 및 국토해양부는 지하철 3호선을 연장 포함하여 GTX가 파주부터 당연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에서 문산역까지 운행되는 경인선 전철을 임진강역까지 운행 구간 확대시키는 등 관광 인프라가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자체가 거대한 평화 기념물인 DMZ. DMZ의 세계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남북 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연계성이 중요합니다.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DMZ의 다양한 특성과 사업들을 고려해 복합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 경기도의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관심과 네트워크 형성이 첫 번째입니다. 또한 지자체 역시 지역 간 경쟁 구도를 탈피하고 큰 목표를 위해 하나가 돼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신현석 의원과 함께한 현장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 강성민, 제작 진행의 장주영이었습니다.